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제너럴 닥터라는 것을 하고 있는 김승범입니다. 제가 얘기 드릴 내용이 제목이 좀 길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을 디자인했더니 가장 인간적인 병원이 되더라. 저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너럴 닥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네, 의외로 많으시군요. 감사합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것과 달리 최근엔 저희가 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원장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의사 겸 이사인 셈이 됐죠. 그리고 사업 기획을 하고 있고요. 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제너럴 닥터 그러면 카페랑 진료실이랑 있는 그냥 그런 특이한 곳. 그리고 조금 더 알고 계시는 분은 고양이도 있다.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도대체 저희가 하는 일이 이런 밖에서 볼 때 홍대에 있는 좀 특이하고 보기에 되게 깨끗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여기 강남 세브란스처럼. 그래서 되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병원을 예쁘게 그냥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그렇게 해주셨는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저는 이걸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어쨌든 테드엑스 언주로의 이 D 부분이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제가 하는 디자인을 막 또 설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떠벌리고 다녔더라고요. 제가 하는 디자인, 뭐 저희가 하는 디자인에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런 사례가 있고요. 심지어 테드엑스 서울이라고 해서 테드엑스 이벤트 중에 제일 크게 됐던 이벤트에서도 했고 TV에도 나가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자료들은 아마 제 얘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긴 분들은 또 보실 거예요. 게다가 아마 직접 와서 보시는 분들은 적은데 이 테드 이벤트의 재미가 바로 온라인에서 또 볼 수 있는 오픈 컨퍼런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제가 오늘 이 병원에 와서 어쨌든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다는 X의 메디컬 이벤트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료를 뒤지면서. 그랬더니 제가 정말 많은 사진을 저희 제너럴 닥터에 대해서 찍은 것을 알게 됐고 그 부분을 제가 말하는 디자인을 말로써라든가 개념으로서 설명할 게 아니라 이게 아까 제목에서처럼 얼마나 제가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제가 쭉 여러분에게 마치 제너럴 닥터 여러분이 안 오셨지만 투어를 해드리는 것처럼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린 그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꽤 좀 생소하죠, 아직은. 아직은 생소합니다. 저는 맨날 자고 있을 때도 디자인을 생각할 정도로 정말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생긴 건 별로 디자인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좀 넓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일단 어떻게 넓으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간에 다시 조합하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원래 있는 것들을 다시 만드는 거. 완전히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디자인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넓죠? 너무 잘 와닿죠? 그래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냥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그런 모양이죠? 자, 이거를 제가 재구성하는 게 디자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 뭐 일단 제일 쉽게 갖다 붙이면 돼요. 그죠? 자, 디자인이 됐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별로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정말 디자인다업게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네, 요런 뭐 같아요? 뭔가 주전자라든가 뭐 커피를 하시는 분들은 커피 드리포트라든가 꽃을 기르는 사람들은 조리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럼 다른 어떤 그 맥락이란 말을 써볼게요. 다른 맥락으로 재조합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뭐가 보이세요? 뭔가 컵에 이렇게 빨대 꽂아 놓은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르게 해보면 이건 뭐 같으세요? 옛날 텔레비전에 이렇게 안테나 서 있는 것 같죠?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이건 뭐 같으세요? 가방인데 저건 뭘까요? 끈이 뜯어진 거예요. 좀 억지스럽지만. 자, 세 가지의 단순한 어떤 구조들을 재구성했어요. 그죠? 재구성하면 다 같은 게 아니었죠? 그럼 디자인이라 그랬는데 디자인은 그럼 어쨌든 재구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디자인은 제일 중요한 건 저런 구조를 재구성할 때 의도가 있어야 돼요. 의도. 그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근데 구성으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구성을 되게 다르게 했죠. 어떻게?
아까 사용한 맥락이란 말을 쓸게요. 맥락을 만든 겁니다. 자, 현실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맥락을 만들어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입니다. 문제. 디자인을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해결하고 싶다. 그리고 그때 내가 생각하는 맥락을 만든 다음에 그걸 구조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네, 이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는 어떤 거냐면 100만 광년 넘어 있는 은하계에서 일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전 모르죠. 네. 여러분도 모를걸요? 그리고 상관도 없어요. 그죠? 예. 즉, 남의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저 테드 글씨 아래 개미가 한 마리 지금 깔려 있는데 제 문제와 저희는 지금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의 대부분은 내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죠? 자, 개인의 문제, 그리고 저는 그걸 더 좁혀서 우리가 의료 같은 것에서 경험하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이잖아요, 여기가. 여기 보호자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병원에서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병원과 의료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아름답죠. 매우 즐겁고 너무나 흥미진진해서 맨날 맨날 오고 싶고 남들에게도 또 오라 그러고 싶고 그러시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저희 같은 의료인에게 슬픈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디자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경험을 디자인한다는 의미는 불편한 문제, 내가 어쨌든 주관적으로 엄청 싫었던 거, 아팠던 거, 두려웠던 거, 피하고 싶었던 거를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의도죠. 그리고 의료라고 말했죠. 의료를 조금 더 넓혀서 건강이라고 말을 하고 건강 영역에서의 디자인을 제가 HXD라고 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정말 짧아서 조금만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풀어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한 건 딴 데서도 많이 했으니까 혹시 제 얘기를 듣고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더 이해가 가실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재구성한다 그랬죠. 무엇을? 의료나 건강과 관련한 경험을 구성하는 기구, 환경,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를 일관되게 재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은 딴 데서도 많이 강조했는데요. 저는 여기서 오늘은 휴먼을 강조하고 싶어요.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바로 저라는 사람. 제가 그리는 저인데요. 맨날 울고 있죠. 얼굴이 좀 울상해요. 저라는 사람은 어쨌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병원 안에 있어야 돼요. 병원 안에서 여기 제 앞에 후배도 앉아 있는데 후배처럼 레지던트 밟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쵸? 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그런 의사인데 그 공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곳이에요. 자, 도대체 뭐냐? 저 앞에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다 쳐요. 비인간적인 경험을 없애고 좋은 경험을 만드는 병원을 하자. 근데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죠? 바로 그 점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이라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이라고 하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자기 희생적이고 뭔가 따뜻해야 되고 뭔가 같이 슬픈 얘기하면 울어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그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한계가 뭐죠? 인간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대형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의료인들,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흰구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재밌게 돌아다니지만, 가운 입고 지나가는 거 마주치면 아마 별로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는 일이 사실은 좋긴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이 공간이 너무 사랑스러운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한 겁니다. 적어도 내가 의사로서 개인 병원을 한다면 제 대학병원 못하니까요. 개인 병원을 만들 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걸로 채우면 안 돼? 그래서 그 공간이 나는 너무나 좋아서 남들도 다 불러드리고 싶고 한데 제가 거기에 의사로서 있는 곳이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런 단순한 의도로 시작한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소개해 볼게요. 이제 저희 공간에 사진이 나오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는요, 지금 저에게도 강한 빛이 쪼여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눈은 아프지만. 빛을 정말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저는 이렇게 아침 햇살이 들어오면 정신을 못 차리고 사진을 미친 듯이 찍어요. 그리고 큰 창이 있습니다. 저희 제작엔. 이게 다 저희 사진이에요. 큰 창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렇게 은은한 햇빛이 전체 공간에 쫙 퍼져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때로는 아침 햇살이 이렇게 길게 들어오면서 제가 갖다 놓은 장난감들이나 이런 거에 비치죠. 연출된 예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세워놓은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들이 또 저렇게 비치겠죠. 그리고 식물들도 햇빛을 받아서 잘 살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 치면 저렇게 장난감을 세워놓고 찍을 수 있는 창문도 있습니다. 병원이라고 다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병원입니다. 저게 다. 그리고 저런 창도 있고 어쨌든 저희 카페를 하니까 저런 접시들도 햇빛을 받고 병원이니 어쨌든 진료실이 있죠. 진료실에 제가 앉는 자리입니다. 햇빛을 쫙 받으면서 앉죠. 그러면 멀찍이서 보면 저렇게 보여요. 이렇게 왠지 어두침침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은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 스트레스 아시죠? 너무 밝은 빛, 인공적인 빛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자연 채광을 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밝은 빛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저는 아니고 저희 의대생 실습을 나오는데 실습 나온 의대생들한테 진료 롤플레이를 시키고 찍은 사진인데요. 저런 모양으로 진료를 하게 돼요. 이렇게 은은한 햇볕 속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나누는 환경이 되죠. 밀폐된 진료실 안에서 탁 붙어 앉아갖고 의사랑 심각한 얘기를 조용하게 나누면 굉장히 압박스럽죠.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햇빛들은 저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에 저 바둑인데요. 저희 고양이. 고양이 이름이 바둑인 게 약간 이상하죠. 네. 이렇게 저렇게 햇볕 쪽으로 가고요. 또 다른 고양이 나비도 저렇게 햇볕 있으면 아침부터 이렇게 앉아갖고 놀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 큰 창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일하는 동업자인 정혜진 선생님도 좋아해서 아침에 저렇게 앉아갖고 커피 한잔 하면서 고양이들 이렇게 털 빗어주고 그러면서 노는 게 저희의 낙이었던 때도 있었어요. 창에 저희가 저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냐면 저게 엑스레이 필름인데요. 몇 년 전에 일식이 있었어요. 계기 일식. 그래갖고 저기 지금 초승달처럼 보이는 게 해 일식된 건데요. 그걸 저러고 보고 있었어요. 저렇게 창에 빛이 가득하고 고양이들과 또 고양이들이 노는 병원입니다. 되게 오고 싶으시죠? 병 치료 되게 잘해줄 것 같죠? 동물병원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이런 일상을 살고 있어요. 즉 의사지만 저분이 정 선생님인데 창을 닦고 고양이들을 안고서 밖에 뭐 있나 구경하고 여기가 진료실 소파인데 진료실에서 애들 나란히 자는데 앉아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 나도 졸려서 자고 햇볕이 나른하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리고 더 자고 또 자고 이게 휴일에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게임도 하고 고양이 옆에 놓고 아주 가끔은 일도 하죠. 고양이 옆에 놓고 진료를 할 때도 고양이들이 도망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 무서워하는 분은 물론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은 못 오십니다. 죄송하지만 고양이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알러지성 비염이 있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도 고양이를 끌어안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고양이 보러 왔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저희는 그분들한테 항히스타민제를 주죠. 병원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양이들이 있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는 되게 재밌는 걸 느껴요. 여기 지금 저희 가득하게 사람밖에 없죠. 사람 지긋지긋하실 때 있죠. 특히 의료는 사람이 사람을 참 지긋지긋해 하는 곳입니다. 근데 고양이라는 동물들은 말은 없지만 요 순이라는 저희 고양이인데 얘가 고생 되게 많이 한 애라서 마음을 닫아놓은 아이였는데 저렇게 정 선생님이 계속 다가가면서 마음을 열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도 애기 바둑이랑 저렇게 놀고 같이 불쌍하게 자랐죠. 그래서 바둑이랑 저는 되게 각별해요. 사람들이 똑같다고 그러죠. 바둑이는 정 선생님도 되게 좋아하셔서 저렇게 발도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바둑이랑 나비랑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바둑이가 아기 때 처음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귀여운 아이였거든요. 네, 엄청 귀엽죠.
막 고개만 갸우뚱하면 사람들이 다 녹아 넘어가는. 네. 그래서 저렇게 바둑이 랜드 안에 작게 있고 소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녀야 했던 아이가 있었던 때도 있어요. 꼬리가 화분의 나뭇가지만큼 작았죠. 근데 점점 크면서 점점 애가 대담해지더니 인형 끌어안더니 나중에는 팽개쳐놓고 널브러져 자고 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장난치더니 뭐 이렇게 품에도 안겨서 자고 병원에 오면 늘 사람들이 보던 장면이었어요. 진료하는데 안고 진료를 했죠. 근데 애가 크면서 좀 성격이 어두워졌어요. 어두워져가지고 생긴 건 되게 멀쩡하게 됐는데 이렇게 잠도 아무데나 널브러져서 자고 그리고 표정은 왠지 항상 썩어 있고 뭐가 이렇게 뒤끝이 개운치 않은 애가 좀 잘 숨고 그런 아이가 되더라고요. 되게 소심한 성격이거든요. 생긴 것과 달리. 덩치는 제일 큰데. 근데 얘한테는 없었던 그 면을 발견한 고양이가 왔는데 바로 나비였습니다. 나비는 완전 예뻐요. 보면 그냥 탁 카메라를 들이대면 바로 모델? 이렇게 되는 아이거든요. 자는 것도 이쁘고 컴퓨터도 잘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무조건 화보죠. 이런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있으니 바둑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계속 졸졸 따라다녔죠. 그래서 결국 네 친해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밥도 같이 먹는 사이가 되고 잠도 같이 자는 사이가 됐죠. 그래서 서로 가끔은 싸우면서 자기도 하고 정 선생님도 굉장히 얘들을 예뻐해서 이렇게 같이 데리고 앉아서 이렇게 난로불도 쬐고 그러면 애들도 박스 안에서 자고 나비가 자면 바둑이도 따라서 자고 그렇게 좋은 시절을 보냈답니다. 고양이가 근데 한 마리 키우시는 분 혹시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마리 되는 거 순간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였다가 아까 말씀드린 순이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순이는 보시다시피 박스를 되게 넓게 쓰죠. 얘가 되게 통이 큰 애예요. 그래서 얘도 남자 고양인데 이름이 순입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어요. 바둑이처럼 소심하고 이런 거 아니고 되게 와일드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세도 좋고 이렇게 잘 때도 되게 딱 멋있게 자요. 그래서 바둑이랑 나비를 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나비가 도망을 가버리고 그리고 둘은 모졌던 개가 창만 바라보는 꼴이 됐죠. 그래서 바둑이랑 나비랑 순이랑 이렇게 사이좋게 알콩달콩 지내고 그 다음엔 막내 복실이가 들어와서 도대체 어디까지 고양이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얘까지입니다. 복실이가 털을 밀어서 안복실이 됐다가 조금 자라서 이렇게 덜복실이 된 네. 그런 곳이 저희 제닭이죠. 제닭에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일은요. 바깥에 이렇게 나비가 나와 있을 때 어머 보고 이쁘다 그러고 들어와 가지고 안에 또 어떻게 하지? 쟤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렇게 잡아서 넣는 거죠. 고양이랑 사람이랑 커피랑 병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곳일까요? 열심히 커피 스탬프도 만들어서 찍고요. 그리고 가끔은 머리 아프다는 사람한테 저희가 먹던 약도 드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낙서 남긴 거 보고 어머 이쁘다 그러고 놀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의사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일을 하죠. 절대 놀지 않죠.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일만 하고 놀지 않는 사람들 되게 갑갑하잖아요. 답답하고. 동네 병원에서 의사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여러분과 교감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해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같이 놀고 일을 해도 저희끼리 저희 방식대로 놀고 제가 사랑하는 공간을 열심히 기록에 남기고 여러분에게 제가 사랑하는 일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그림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커피를 팔고 치즈케이크를 팔고 또 라떼아트도 하고 핫초코도 파는 의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제 5월이면 저희가 팥빙수를 시작하는데요. 팥빙수는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팥과 함께 싹싹 먹으면 이렇게 맛있게 먹는 빙수입니다. 밥도 있어요. 네, 드디어 밥, 병원식 많은 밥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공간 지금도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이런 공간이 병원인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안 믿으시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여러분하고 별개로 저만 재밌지 않은 일을 하면 아마 재미가 진짜 없을 건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도 저와 똑같은 것을 느끼길 바라고 있어요. 여유, 평안한 거,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와 공감해주는 것.
그런 공간이 병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 제 어린 시절 사진, 사람들이 놀러 왔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것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물건들을 다 하나하나 채워 넣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치 작은 화분이 계속 많은 숲으로 자라나듯이 저희 식물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졌죠. 그리고 커피를 같이 나누면서 먹을 걸 계속 먹으면서 그렇게 공간이 채워진 겁니다. 굉장히 사진이 많죠. 너무너무 좋아해서 계속 사진을 찍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설명해도 모자랄 정도가 됐어요. 자, 씨앗이 싹이 되고 그게 이렇게 자라나서 꽃이 피고 그러는 것처럼 저희는 어느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협동조합이라는 것까지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저의 꿈과 같다면 이런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일 효율적인 병원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나부터 가장 인간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의료인도, 의료 이용자도, 보호자도.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개인의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저만의 답을 찾은 공간이 제가 느끼기론 저를 보러 혹은 저희 고양이들과 놀러 오는 분들에겐 가장 인간적인 병원이 됐고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 재미있는 공간에 대한 자랑만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디자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발표했던 자료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